오늘은 주술에 걸린 대한민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주술에 걸린 대한민국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서초동에 건건감리가 없는 태극만 있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함께 잘 사는 나라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갖다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가지 않는 길은 과연 어느 걸까요? 이 사람일까요? 이 사람과 같이 하는 것이 아무도 가보지 않는 것들, 그 다음에 함께 잘 사는 길인 걸까요? 자, 그러면 이걸까요? 촛불혁명으로 이끌었던 것들, 이 사람들입니까? 그럼 서초동에 이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누가 함께 간다는 얘기입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입니까? 트럼프. 우리는 왜 반미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친북을 하고 반미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분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이 사람들은 왜 잘 같이 안 가고 어떻게 합니까? 왜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만 같이 가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막강하게 힘드는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자, 보십시오. 광화문과 서초동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광화문과 서초동은요 일사불란합니다. 정말 말이 한 번 딱 하면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근데 서초동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다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문에도 있고 서울역에도 있고 무교동에도 있고 그 다음에 동아면세점 앞에도 있고 광화문에도 있고요. 청와대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통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당당하고 떳떳하게 뭐라고 나오니까 나 어디에서 어디서 나온 사람이라고 깃발 들고 나옵니다. 서초동에 깃발 들고 나온 거 보셨습니까? 저는 서초동에 깃발 들고 나온 거 없습니다. 왜요? 저는 동원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왼쪽 사람들은 뭐예요?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나온 사람이야? 난 육사 나온 사람이야. 난 무슨 고등학교 나온 사람들 하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깃발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대 서초동 집회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국론 분열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자,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치적 의견 깊은 대립이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거기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10월 7일 이게 뭐냐면 나는 국민의 뜻을 봤는데 서초동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국민의 뜻이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 광화문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조국 퇴진, 조국 구속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서초동 사람만 같이 가는 사람입니다. 같이 함께 가는 사람. 잘 사는 나라 100년. 이런 겁니다. 자, 조국 수호와 조국 퇴진을 외치는 두 갈래의 목소리는 뭐예요? 온당한 의견 표출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러면서도 무슨 얘기냐면 나는 검찰 개혁이 국민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절실하다고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그 조국의 법무부 장관은 계속 검찰 개혁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자, 근데 정말 무슨 얘기가 뭐냐면 동생도 범법자, 아내도 범법자, 딸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관 자체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피의자 정도가 되는 사람을 갖다가 계속 장관을 갖다 놓은 정말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그 각자 나는 200만이다, 300만이다, 500만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근거를 한번 봤는데 뭐냐면 자, 유민봉 의원실에서 한번 그걸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집회 근처 지하철 하차가 광화문이 25명, 서초동이 9만 명이 됐다는 얘기죠. 한 3배 정도가 더 많았다는 게 그 지하철역의 승하차를 보면서 알 수 있었다는 얘기죠. 광장 쪽, 광화문 광장 쪽이 3배가량 많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집회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서초동은 그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권 정치 가세를 해갖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건데 그게 뭐냐면 다른 거 없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뭐냐면 개국본부입니다. 개국본부. 개싸움 국민운동본부라는 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선일보에서도 나와 있는데 뭐냐면 이거 다른 거 없습니다. 일불매운동, 일본 제품 불매운동, 조국 수호, 조국 집회 다수 주도, 그 다음에 21세기 조선의열단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의열단이 누구죠? 김은목이 하는 겁니다. 그 의열단, 양시대 구성의용단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결국 누구예요? 이 카페직입니다. 카페지기를 갖다 얘기하는데 개실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은 뭐냐? 나는 사람에 충성한다. 오직 한 분,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항상 바뀌고 배신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진리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더 깊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저주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자, 이게 보면 저주에 걸린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저주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난 정권의 사법농단 의혹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 모양을 만들어 놓고 바늘로 퍽퍽 찌르고 왼쪽처럼 부적을 갖다 놓고 푹푹 찌르고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저주 인용의 유래가 있습니다. 왕후전에서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19대 숙종 때 얘기입니다. 근데 인현왕후가 그 애를 못 가졌습니다. 애를 못 가졌는데 희빈 장씨, 그러니까 희빈 장씨가 그 장희빈 희빈까지 올라갔죠. 희빈 장씨가 애를 갖죠. 임신을 했죠. 그랬더니 뭐냐면 인현왕후가 아주 막 그냥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짐승의 자녀입니다. 뭐 짐승의 막 뭐 험담을 하죠. 그래고 어떻게 해요? 인현왕후가 쫓겨나죠. 그래갖고 사가로 쫓겨갑니다. 사가로 쫓겨가다 보니까 그 사가에 밑든 그러니까 이 인현왕후를 갖다가 그 보필해 떴던 무술이가 있었습니다. 그게 숙빈 최 씨입니다. 최 씨가 너무너무 괴롭고 자기가 그 섬기던 왕비가 그 왕후가 쫓겨가니까 밥상을 떠놓고 생일마다 항상 그 그릇 갖다 놓고서 통곡하면서 거기다가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숙종이 지나가다 보니까 웬 그 서럽게 되고 우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내가 인현왕후가 그 사가로 쫓겨나갔기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그분을 기리면서 이렇게 울고 있습니다. 생일창을 차려엎고 울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숙종이 그것에 너무 기특하고 가리켜서 어떻게 해요? 성운을 입었습니다. 그래갖고 숙빈 최 씨를 뭐예요? 숙빈 최 씨를 저거 하죠. 그러니까 그 후궁으로 받아들이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싸움이 뭐냐면 서인과 남인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희빈 장씨는 남인이었고요. 인현왕후는 서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누가 졌어요? 서인이 진 거죠. 그러니까 남인이 득세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숙빈 최 씨는 어때요? 서인 사람에서 그 관리를 받고 서인 사람의 그를 모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숙빈이 똑같이 뭐냐면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고 나왔던 게 21대 영조가 이 숙빈 최 씨에서 나온 아이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20대 그러니까 희빈 장씨 장희빈한테 나온 것은 경종입니다. 경종 20대. 그러니까 20대 경종에서 여기 한 4년 동안 다스리고 그 다음에 그 영조는 꽤 오래 다스렸죠. 그죠? 근데 뭐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희빈 장씨 그 경종은 애를 낳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영조한테 넘어가죠. 그래서 뭐냐면 이 서인과 남인 싸움에서 이 인현왕후가 쫓겨나가죠. 그러면서 다시 이 숙빈 최 씨 때문에 다시 인현왕후가 다시 들어오죠. 왕궁으로. 들어오다가 병에 있어갖고 병에 죽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남인 장희빈이가 취선당해서 이렇게 밑에서 보면 이 지푸라기를 해갖고 그 만들어갖고 콕콕 바늘로 찌르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뭐예요? 21세기에 다시 만들어낸 겁니다. 누구요? 문바들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이건 저주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숙빈 씨와 서로 싸움이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서인이 이기게 되죠. 왜냐하면 숙빈 씨가 이겨가고 결국은 장희빈은 사액을 먹고 죽게 되겠죠. 자, 이 내용입니다. 자,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서초동에 또 이상한 게 나왔습니다. 태극기가 이상한 태극기가 나온 거죠. 이상한 태극기가 뭐냐면 뒤에 앞에 태극만 있고 뒤에 건공감리가 뒤에 인쇄되어 있던 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극만 나타나다. 결국 태극도 분열되다. 태극기를 어떻게 해요? 분해시켜 버립니다. 제가 왜 내가 이걸 얘기했냐면 이거를 주도한 사람이 손혜원 국회의원이거든요. 손혜원 의원인데 태극기 문양, 태극기의 태극 문양이 그려진 손피켓을 들고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서초동에서 태극기를 찾아왔다. 광화문 태극기를 우리가 서초동에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자, 태극기의 본질을 찾기 위한 퍼포먼스가 등장됐다. 이게 과연 본질 찾겠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태극기 하나 다 쪼갠 퍼포먼스예요. 다 전부 다. 그래갖고 뭐예요? 주최 측은 그동안 태극기 본질이 왜곡됐다. 우리가 태극기의 본질을 찾아야 한다라며 태극기 퍼포먼스의 취지를 설명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 이걸 해준 사람이 손혜원이에요. 손혜원인데 이게 손혜원이라는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 디자이너 출신이거든요. 디자인 포커스서부터 크로스 포인트 디자인을 했던 사람인데 원래 마크는요 손을 대는 게 아닙니다. 이거 본인이 너무너무 잘하는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은 바뀌는 것은 정말 바뀌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본인이 갖고 있는데도 그걸 갖다 깬 거죠. 디자이너로서. 자, 이겁니다. 어제 태극기는 서초동 태극기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태극기는 서초동 태극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태극기 서초동 태극기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태극기를 서초동 광화문 나눴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태극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태극기 가운데 있는 게 이게 뭐냐? 태극 문양입니다. 그래서 빨간 것은 양, 그 파란 것은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태극 문양은 뭐냐면 우주 만물의 음과 양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성되고 발전한다는 대자연의 진리를 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자는 원리를 갖다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바탕색은 흰색을 했거든요. 이게 원래 흰색을 하고 태극으로 하라고 했던 이유가 가장 기본적인 것은 누구였었냐면 원래 고정이 시킨 겁니다. 고정이.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요. 여기는 뭐냐면 밝음과 순수, 평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성을 백의 민족을 하기 위해서 바탕색을 흰색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3번에 보면 자 뭐라고 되어 있으면 건거죠. 그 다음에 왼쪽에 건이고 맨 오른쪽에 있는 것이 건곤입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감이고요. 그 다음에 맨 왼쪽에 하단이 니입니다. 그래서 건곤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은 뭐냐면 우주 만물 위에서 하늘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곤은 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감은 뭐냐면 불을 얘기합니다. 불. 그래서 여기는 달을 얘기하고요. 물을 얘기하고요. 달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니는 불이나 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음과 양이 하늘과 땅의 그 우주 만물이 지나가고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해와 달이 순환한다는 그런 표시이기 때문에 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가 긴 것은 양을 표현하고요. 이 중간에 두 개가 잘라진 것은 음을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순양의 기운이 오른쪽으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있는 그 감은요. 감은 뭐냐면 지금 바깥에 잘라진 게 두 개 있는 것은 뭐냐면 음기운, 음기운이거든요. 가운데 양기운이 있습니다. 음기운을 갖다가 기운을 밀고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왼쪽 밑에 하단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잘라져 있으니까 음기운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은 가운데 음기운이 있고 양쪽에 양기운이 있죠. 그래서 뭐냐면 빨간 테두리의 가운데 파란색이 들어간 것은 음기운을 품고 있는 거죠. 음기운을 중심에 두고 양기운이 밀고 들어간다. 그 서로가 건강감리하고 서로가 땡기는 그런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서로가 그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어느 하나만 갖고 있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 국기를 갖다 고정 때 국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일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의 속골 강적에서 중국 국기인 황룡기를 변형한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황색에 용이 그려 있는 걸 하지 말고 청색 바탕에 용이 그려 있는 것을 너희가 국기하면 어떻게 했냐? 일본에서 그런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걸 거절하고요. 뭐라고 하냐면 고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영효에게 8개 삼극을 중심해서 국기를 만들라고 했어요. 원래 여기 삼극입니다. 삼극. 그래서 홍익인간이죠. 천지인을 갖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기가 뭐냐면 위쪽에 있는 게 건입니다. 건곤감리가 뭐냐면 1번과
8번과 3번과 6번이 건건감리가 돼 있죠. 그죠? 건건감리여서 1번, 8번, 6번, 3번이 건건감리가 되고 나머지가 뭐냐면 2번이 태고요. 태는 뭐냐면 늪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늪을 얘기하고요. 4번 지는 우레를 얘기합니다. 우레. 그 다음에 그 7번 가는 산을 얘기합니다. 산. 그 다음에 뭐냐면 5번의 소는 바람을 얘기하는데 이게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나타낸다고 얘기한 건데 이것이 뭐냐면 사주팔자 보는 기본이 되어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 중에서 뭐냐면 그 고종이 이 8개와 태극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려고 그래갖고서 만든 게 박영호가 만든 것이 이거였습니다. 요 4개를 빼갖고 이걸 뺀 이유가 뭐냐면 그 영국의 그 선장이 8개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뭐 한번 빼는 게 어떻겠냐고 그런 조언을 받으려서 박영호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요 그 천지인 삼국에서 태극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바꿔갖고 만든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박영호가 만든 대한민국 제한민국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본하고 회의할 때 처음으로 개항했던 국기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전에 이응산이가 했던 것은 이거와 비슷했지만 요 내용이 박은기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들었던 것이 바로 요 국기입니다. 이게 최초의 국기고요. 이게 데니 태극기라고 하고 데니라는 사람이 중국한테 그 모함을 받아갖고 미국 그 고문으로 있다가 그 사람 쫓겨가면서 그 태극기를 갖고 간 게 데니 태극기가 바로 이 태극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지금 원래 태극기인데 요 태극기는 뭐냐면 그 건건감리가 막 바뀌어지고 태극이 위로 올라가고 막 바뀐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 정확하게 어떻게 제작되는 법을 갖다 몰랐는데 그 3.1 운동 때 이걸 스스로 만들어갖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독립되면서 우리가 다시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겁니다. 자, 이거예요. 대한민국 태극기가 어떻게 돼요? 다 이렇게 분리시켜버린 겁니다. 분리시켰다는 건 뭐예요? 서초동 손혜원 의원이 태극기를 갖다 분리시켜갖고 이것만 만드는 겁니다. 건건감리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과 양밖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음과 양이 만들어지니까 뭐예요?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눠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가 건건감리가 서로 땡기지 않으니까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이 서로 땡기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두 토막으로 딱 나눠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자, 이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지지율 40%대가 마지노선인데 뭐예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냐면 긍정적인 게 40%로 떨어졌습니다. 못한다는 게 53%입니다. 결국 40%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는 네임덕 현상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예요? 갤럽이 2019년 9월 17일 날 조사한 건데 갤럽과 리얼미터는 뭐예요? 여권 선양이기 때문에 무지하게 좋게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20대 학생증, 중도층, 핵심 지식층 등이 어떻게 돼요? 9월 첫 번째 주에서는 47, 46, 44였는데 셋째 주에 어떻게 해요? 40, 30과 30으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돼요? 네임덕 현상. 이제 국민들이 그 마음이 떠나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기득권이라든지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이 반영되어 있는데 뭐예요?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그 아까 똑같이 했는데 뭐냐면 적절했다는 게 36%, 부적절했다는 게 54%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그 조선일보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중앙일보 가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찬성이 27.2%, 반대가 60%예요. 결국은 뭐냐면 6% 정도가 더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7%는 9% 정도가 더 낮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어떻게 생겼습니까? 요 갤럽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조국 법무부 장관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뭐냐면 연합조사한 거고 이게 리얼미터에서 나온 겁니다. 리얼미터는 친여 석권입니다. 원칙에 따른 적절한 수사다. 검찰 개혁을 막는 조직적 저항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여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잘못됐으면 조작이 가능했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권익위원장 조국 장관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라고 국감에서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은영 국민권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직무 배제가 가능하다. 법무부 쪽에서 법무부 검찰청이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그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당에서 그렇게 얘기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호남 빼고는 다 돌아섰다. 이게 언제 그러냐면 내일 신문에서 한국 리서치에서 얘기한 겁니다. 한국 리서치. 그러니까 리얼미터가 아니라 한국 리서치라는 데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한 겁니다. 그 리얼미터하고 지금 한국 리얼미터하고 한국 리서치하고 틀린 건 뭐냐면 이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매우 잘하고 있다. 못한다, 매우 못한다. 이 네 개밖에 4점 척도인데 여기선 3점 척도로 하겠습니다. 뭐냐면 잘 모르겠다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잘 못하고 있다는 게 뭐예요? 49.3%인데 잘 모르겠다가 18.3%입니다. 그럼 잘하고 있다는 게 32.4%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자기가 얘기하는 32.4%는 것은 심각하게 40%대도 넘어갔다는 얘기죠.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받았던 그 프로테이지가 41.4%였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 대통령 지지율 40%가 깨졌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문 대통령 지지율이 40%가 깨졌나? 논란이 뭐였냐면 중앙일보에서 중앙일보 자체에서 30점 조사를 해봤더니 37.9%가 나온 겁니다. 이 오른쪽 좌측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이 중앙일보 자체적에서 한 겁니다. 근데 이 뭐냐면 이 자체 조사를 갖다 1000명 정도를 실시를 했는데 뭐냐면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등록만 했지 신문에다 발표는 안 했습니다. 왜요? 30.4%면 정부 여당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 안 했다는 얘기죠. 근데 한국갤럽 몇 프로요? 41%. 리얼미터는 48.5%. 말이 됩니까?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갖고서 시작했는데 중앙일보는 37.9%, 38% 나가고 갤럽은 41%, 리얼미터는 48%. 결국 10% 정도 차이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설문조사를 못 믿겠다라고 위한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친문 카페도 어떻게 해요? 친문만 카페도 바뀌어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핵심 중인 30, 40대 여성도 돌아서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친문 카페에서 뭐냐면 그 조국 장관에 대한 나쁜 얘기 쓰면 그냥 강퇴시켜버리고 그걸 삭제시켜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친문 카페에서 만 카페에서 자체 내에 1000명을 1200명 정도를 데려다 놓고 정말 뭐냐면 조국 장관이 검찰 수사 결과와는 상관없이 거짓과 위선의 행동만으로 지금 사퇴해야 된다는 것이 몇 프로 나오냐면 61% 나온 거예요. 927명이 나왔던 얘기예요. 그럼 반대한다는 건 뭐예요? 아, 정말 아주 청년 결백하다. 그건 355표밖에 나오지 않았다. 거의 3배 차이가 났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마음카페 회원에서 얘기가 뭐냐면 저 같은 침묵자가 많다는 것에 깜짝 놀랐다. 뭐냐면 자기가 얘기하면 거기서 강퇴당하고 막 지적받고 막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고 조용했다는 얘기죠. 근데 직접 해보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마음카페 회원 B에서 뭐냐면 극성 지지자 300명이 지금껏 여론을 선동하고 있었다고 그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100만 정도 되는 이런 300만 되는 이런 친문 카페가 맘카페가 300명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30, 40대도 여성도 돌아섰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뭐예요? 2주 연속 최저치 뭐예요? 42.5%입니다.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리얼미터예요. 친여 성형이 있다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리얼미터하고 리얼 리서치하고 한 거 중에서 보면 32.4%하고 하면 10% 차이가 났었죠. 그럼 리얼미터에서 보면 42.5%하면 32.5%밖에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가 어떻게 되냐면 부정이 55%, 긍정은 42.5%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사람들을 원하는 이 사람들을 갖다 정말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 문재인 대통령은 40% 밑으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정당 지지율이요. 자유한국당이 34.1%, 3% 차이로 해서 오차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점점 어떻게 돼요?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리얼미터에서 했다는 얘기예요. 교통방송 누구예요? 낙곰수가 했던 거기 있는 교통방송에서 의뢰했던 그 교통방송에서 리얼미터에서 했는데 34.1%인데 아니야 이게 만약 리얼 리서치에서 했다면 미디어 리서치에서 했다면 아마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교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사람도 하나님이 진멸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하여 나누는 것보다 낫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를 나누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겸손하고 아까 얘기했죠. 지금 누구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조국 장관하고 같이 하고 조국 장관과 같이 하는 유시민 장관, 유시민 이사장, 나머지 여당 국회의원들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똑바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언 18장 12절에는 또 이런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스바냐에서도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의를 가꾸고 겸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 또 무엇을 내가 추구하고 어떤 것을 내가 추구하고 어떤 것을 내가 그 신념을 갖고 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추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의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공의가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은 불의가 될 수 있고 정의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잣대는 누가 정합니까? 인간이 정하는 얘기죠. 사람을 정하는 것은 하느님이 정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진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정의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사람을 해하는 그런 교만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9일 그 청와대 그 기도가 마치려고 했지만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국민들이 거기서 기도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계속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겸손하기 위해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